중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한 작은 도시가 완전히 한국화되어 버린 상황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K-팝을 듣고 한글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하나가 어떻게 중국 전체 지역을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한국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중국을 한국으로 바꾼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라고 합니다. 올해 27살이고 베이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베이징의 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죠. 가족들과 함께 베이징 이활로 안쪽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무역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회계사로 일하셨습니다. 그럭저럭 중산층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베이징에서 10년 넘게 작은 무역업을 하고 계셨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중국과 외국 간의 교역이 거의 중단되면서 주문이 끊겼거든요. 기존에 맺었던 계약들도 모두 취소되었어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도 팔아야 했고 어머니도 직장을 그만두셔야 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어쩔 수 없이 가족 모두 야오닝성 다른 외곽의 작은 공업도시로 이사를 와야 했습니다. 아버지 고향 근처였거든요. 베이징에서 벗어난다는 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모든 꿈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대학도 휴학해야 했고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 발을 디딘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거리 곳곳에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가득했어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LG전자 대리점, 현대자동차 전시장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치킨집이나 카페 간판에도 한국어가 적혀 있었죠. 마치 한국의 어느 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도시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한국 드라마 OST가 흘러나오는 카페들이 즐비했습니다. 대학생들은 한국어 회화책을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한국어로 대화하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광경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도시 청년들의 80%가 한국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 학원만 해도 시내에 7개나 있었어요. 토익이나 한국어 능력 시험 학원까지 포함하면 더 많았죠. 심지어 한국문화체험센터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이곳에 온 이유는 순전히 아버지의 사업 실패 때문이었어요. 베이징에서 10년 넘게 무역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코로나19 이후 완전히 어려워지셨거든요. 빚까지 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고향 근처인 이곳으로 오게 된 거죠. 정말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곳에서 한국 기업의 하청업체에 취직하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마음이 복잡하셨을 거예요. 베이징에서 사장님이셨던 분이 갑자기 직장인이 되신 거니까요. 자존심도 상하셨을 테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프로그래밍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공부할 때 중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지역 예선에서 2위를 했을 정도였거든요. 전국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대회에서 말이에요.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몇 시간씩 고민하는 문제를 저는 30분 안에 해결할 수 있었죠. 특히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코드로 구현하는 일에 소질이 있었어요. 동적 프로그래밍이나 그래프 알고리즘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척척 풀어냈거든요.
교수님들도 저를 아껴주셨고 대학원 진학을 권하시기도 했습니다. 삼성이나 구글 같은 대기업에서 인턴십 기회도 있었고요. 그때는 정말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대학 동기들도 제 실력을 인정해줬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할 때면 항상 저를 찾았거든요. 어려운 코딩 부분은 모두 제가 담당했죠. 선배들도 졸업작품 도움을 요청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인정이 정말 좋았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만큼은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공무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컴퓨터 관련 일은 너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무원이 되어야 안정적이고 체면도 서는 거라고요. 프로그래밍 같은 건 취미로만 하라고 하셨어요. 중국에서는 부모님의 의견을 거스르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랬죠.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직업이 절실했거든요. 어머니는 매일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고 잔소리하셨어요. 프로그래밍은 젊을 때나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밤마다 몰래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어요. 낮에는 공무원 시험 교재를 펼쳐놓고 앉아있다가 부모님이 주무시고 나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알고리즘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갈고 닦았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낮에는 관심도 없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야 했고, 밤에는 몰래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했거든요. 수면 부족으로 늘 피곤했지만 코딩을 할 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코드가 완벽하게 돌아갈 때의 그 쾌감은 뭐로도 대체할 수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여동생 샤오이 뿐이었습니다. 샤오이는 저보다 5살 어린 고등학생이었는데 제 방 불빛을 보고 가끔 들어와서 물어보곤 했어요. 오빠 왜 이렇게 늦게까지 컴퓨터 하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프로그래밍이 제 꿈이라고 말이에요. 샤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꿈을 이루라고 응원해 주었죠. 그 작은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샤오이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었어요. 이런 생활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을 때였어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중국 현지에서 개발자를 뽑는다는 소식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제게도 새로운 기회가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버지의 직장 이야기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은 원래 중국 국영기업 소속이었는데 한국 회사와 합작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별 기대를 안 하셨어요. 어차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중국 공장들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여기셨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한국 관리진이 들어온 후 가장 먼저 바뀐 건 출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9시쯤 오던 직원들이 8시 30분에 칼같이 출근하기 시작했죠. 지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졌고요. 아버지는 처음에 이게 얼마나 갈까 싶었다고 하세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변할 리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직원들이 변했어요. 한국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니까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일한 만큼 정확하게 보상을 받으니까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였어요. 회의 문화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씩 끌던 회의가 30분 안에 끝나면서도 결론은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한국 관리자분들은 회의 전에 미리 자료를 준비해 오라고 하시고 회의에서는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당황했지만 금세 적응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변화는 업무 환경이었어요. 한국 기업이 들어온 후 작업장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5S 운동이라고 해서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철저히 실행했거든요. 예전에는 어수선했던 공장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졌고요. 아버지가 가장 놀란 건 업무 효율성이었습니다.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같은 시간에 2배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품질 관리도 훨씬 체계적이 되었고 불량품률도 확 줄었어요. 고객 만족도도 크게 올랐다고 하셨죠. 주문량도 계속 늘어났고요. 더 놀라운 건 월급이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합작한 후 직원들 월급이 거의 3배나 올랐어요. 성과급 제도도 새로 생겼고 야근 수당이나 휴일 근무 수당도 정확하게 나왔죠. 복지 혜택도 훨씬 좋아졌어요.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가족 여행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관리자들의 일하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찾는다고 해요. 변명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고 바로 행동에 나선다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어준다고 하세요. 회사가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능력 개발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자격증 취득도 지원해 주었어요. 아버지도 품질관리 자격증을 따게 되셨고 그 덕분에 승진도 하셨죠. 아버지는 집에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신기하다고 말이에요. 특히 사람을 키우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성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기업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과연 한국 기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까? 개발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죠. 어느 날 인터넷에서 정말 놀라운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LG전자에서 달에 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현지 개발자를 채용한다는 공고였어요. 그것도 채용 설명회까지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설렜습니다. 이런 기회가 제게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고 몰래 채용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학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온 거였어요. 설명회 장소는 다른 시내의 한 호텔이었는데 도착해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략 200명 정도 되어 보였어요.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고 경력도 풍부해 보이는 분들이었죠. 저는 휴학생 신분이라 조금 위축되었어요. 정장도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아버지 옷을 빌려 입고 왔는데 사이즈도 안 맞고 어색했거든요.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정말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이력서도 화려하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과연 이런 자리에 와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설명회가 시작되자 LG전자 임원분이 나와서 회사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팀장님은 유창한 중국어로 LG의 기술력과 비전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어떤 혁신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정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LG의 글로벌 기술력에 대한 설명도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폰,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였어요. 특히 AI와 IoT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첨단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마지막에 깜짝 발표를 하셨어요. 현장에서 간단한 코딩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력 있는 분들을 바로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니까요. 문제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요.
AI 알고리즘 관련 최고 난이도 문제였는데 머신러닝과 동적 프로그래밍을 결합한 복잡한 문제였어요.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아예 포기하고 나가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켜고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대학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주변의 시선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코드에만 집중했습니다. 25분 만에 완벽한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문제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말이에요. LG 임원분이 제 답안을 확인하더니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서울 본사 개발팀장도 이 문제는 1시간이 걸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특별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LG전자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거니까요. 임원분은 이런 실력이면 서울 본사에서도 충분히 통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LG전자에 입사한 후 몇 달 뒤 서울 본사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한국 땅을 밟는 거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인천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정말 놀랐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 같았거든요. 모든 게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지하철 시스템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하철을 많이 타봤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티켓을 사고 실시간으로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환승도 너무 편리했죠. 지하철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있는 것도 신기했어요. 중국과는 정말 다른 문화였죠. 서울 시내를 보면서 더욱 감탄했습니다.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지하철역 곳곳에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죠.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도시였어요. 심지어 택시도 앱으로 부를 수 있더라고요. 결제도 카드 하나면 어디서든 가능했고요. LG 트윈타워에 도착해서 회사 내부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업무 공간이 정말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도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회의실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고 모든 업무가 디지털로 처리되고 있었죠. 종이 문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휴게 공간도 정말 쾌적했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동료들과 일하기 시작하면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어요. 직접적으로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회의 때도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국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 힘들었던 건 일부 동료들의 시선이었어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제 실력을 의심하는 눈빛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떤 동료는 제가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술 수준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억울했지만 참고 견뎌야 했죠.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전사 차원의 배터리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프로젝트가 생긴 거예요. 여러 팀에서 몇 주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였죠. 기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는 과제였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많은 선배 개발자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거든요. 저는 혼자서 이 문제에 도전해보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동료들은 조금 의아해했지만 기회를 주었어요.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었고 신입사원이 해볼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게 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3일 밤을 새워서 알고리즘을 완성했습니다.
머신러닝과 동적 프로그래밍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어요. 기존 시스템보다 30% 더 효율적인 배터리 최적화가 가능한 코드였습니다. 발표 당일 한국 임원진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 결과물을 시연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테스트 결과가 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30% 효율이 향상된 거였거든요. 그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팀장님은 이런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자신 있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도 함께 먹자고 하고 회의에서도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성공 이후 저는 너무 열심히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심지어 한국 음식만 먹고 한국 스타일로 옷을 입기까지 했죠.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아지려고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고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했어요. 심지어 한국 음식만 먹으려고 해서 중국 음식은 아예 안 먹었죠. 집에서도 한국어로 혼잣말을 하려고 애쓸 정도였어요. 중국어를 쓰는 게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좋아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칭찬도 해주었고 회식 자리에도 불러주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열심히 한국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했죠. 한국 속담도 외우고 한국 역사도 공부했어요. 한국 가요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노래방에서 한국 노래를 완벽하게 부르려고 연습도 했어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유행어도 따라하고 한국 사람들의 제스처까지 흉내 내려고 했죠. 정말 한국인이 되고 싶었어요. 중국인인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본래 성격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고요. 원래는 활발하고 유머러스한 편이었는데 점점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변해갔어요. 제 목소리도 이상하게 들렸어요. 몇 달 후 완전히 번아웃이 왔습니다.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스트레스로 머리카락까지 빠지기 시작했죠. 체중도 10kg이나 빠졌어요. 식욕도 없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굳이 한국인이 될 필요도 없다는 것도요. 어느 날 상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제가 요즘 좀 이상해 보인다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자고 하신 거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한국 문화를 존중하지만 저는 중국인 장웨이로서 일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적응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죠. 상사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원하는 건 한국인이 아니라 장웨이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와 현지 네트워크야말로 제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셨죠. 다양성이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대화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중국인 장웨이가 되었어요. 중국어로 생각하고 중국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죠. 오히려 그럴 때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한국 기술과 중국 시장을 연결하는 독특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제서야 진정한 제 가치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합작해서 달에 내 스마트 팩토리를 설립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 공장에 중국 현지 기술 책임자를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25살이라는 나이에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인정받은 결과였죠. 스마트 팩토리 건설 과정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중국의 제조 역량이 만나는 현장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중국 현지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서로 배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방식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점차 놀라운 시너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문제와 업무 방식의 차이 때문에 갈등도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매우 체계적이고 정확한 방식을 선호했고 중국 기술자들은 좀 더 유연하고 빠른 방식을 좋아했거든요. 저는 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했어요. 양쪽의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브릿지 역할을 했죠. 한국 엔지니어들의 정밀함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0.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였어요. 반면 중국 기술자들의 창의적 사고와 빠른 적응력도 놀라웠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혁신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서는 기존 성능을 50%나 향상시킬 수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AI 제조 시스템 개발이었어요.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중국의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 만나면서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 탄생했거든요. 불량률을 99%까지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시스템 최종 테스트를 완성했을 때였습니다. 한국과 중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밤을 새워가며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서로 포옹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공장 준공식 날 저는 직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혁신만이 답이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공장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나중에 회사 슬로건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공장이 가동되고 나서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생산성이 기존 공장보다 3배나 높았고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거였죠. 스마트 팩토리의 성공 이후 저에게 더 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LG전자 아시아 기술 협력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승진하게 된 거예요. 베트남, 인도, 태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한국과 연결하는 프로젝트였죠.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받았던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는 거니까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말 놀라운 인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한 대학생은 독학으로 머신러닝을 마스터했고 인도의 한 청년은 혁신적인 모바일 앱을 개발했어요. 태국에는 로봇공학 분야의 천재가 있었죠. 이런 인재들이 한국 기업과 만나면서 더 큰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베트남의 레티 미러시 미라는 여학생이었어요. 농촌에서 자란 이 학생은 낡은 컴퓨터 한 대로 AI 알고리즘을 독학으로 배웠거든요. 가난한 환경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워온 거였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서 예전의 제 모습을 봤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 한국 기업들의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국적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나 문화적 차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들은 다양성을 오히려 경쟁력으로 생각했거든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믿었어요.
정말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기업들이었죠. 2년 만에 저희 프로젝트로 100명이 넘는 아시아 인재들이 한국 기업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면서 한국과 자신의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기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얼마 전 고향에 다녀왔을 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기업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키워줬구나. 정말 대단한 나라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제게는 어떤 상보다도 값진 인정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가 기술로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기회를 이제는 전 세계에 나누어 주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